자, 이제 등기 분류, 이제 기초공사를 좀 해야죠. 자, 이제 설날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자, 건이라는 게 있죠. 건이 뭐가 있어요? 음, 발건이 있죠. 뭐, 발건. 그 다음에 뭐예요? 질건. 그 다음에 뭐예요? 합건이 있겠죠. 자, 지금은 뭐예요? 제일 필요한 거는 뭐예요? 질건이네요. 그러니까 질건. 이제 설날도 지났으니까 이제 뭐예요? 건을 질건 묶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배웠는데 뭐예요? 배웠는데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합건하겠죠. 합건하죠. 근데 배웠는데 모르면 뭐예요? 발건해야 돼. 발건해야 돼요. 그래서 건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질건이야. 질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등기 분류로 가서 첫 번째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상. 대상은 이렇게다 줄쳐놓고 객체라고 써요. 객체, 객체. 자, 그러면 객체에 따른 물리로서 이제 봐봐요. 여기 이제 봐봐요. 등기부는 크게 뭐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토지에 관한 등기와 뭐요? 건물에 관한 등기.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객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지목을 하나 적어놔봐요. 지목 사이에다 지목. 자, 지목은 그러면 어디에 기록돼요? 토지 등기기에 기록되죠. 건물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 잡았으니까 이제 자, 그러면 감정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럼 10중 8구 뭐예요? 지목 요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 이건 이제 문제를 풀 때 항상 조심할 거는 등기 분야, 집합 건물 등기 분야, 토지 등기 분야, 건물 등기 분야 확인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다? 두 종류, 토지와 건물. 그러면 토지에 관한 등기 그 끝에 가봐요. 끝에 가면 요 여백들이 조금 있어요. 이쪽으로 쭉 쫓아가니까 그 옆에다 이렇게 해서 필지라고 써요. 필지, 필지 옆에다가 필지. 자, 필지 배웠으니까 이제 써먹어야죠. 필지란 무슨 단위죠?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무슨 뭘로 이제 1부동산이죠. 한 필지가 1부동산이라는 거야. 그러면 필지 단위로 이제 등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 하나는 혼자만 하천이라고 써요. 하천.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하천은 등기 하천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하천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가 있어. 무슨 건이 있을까요? 영위권이 있어. 영위권. 그러면 영위권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개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제 기초공사가 되었으니까 다음 중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를 골라라. 무슨 건을 골라라? 영위권을 골라라. 이 문제예요.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만 더 적어놓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죠. 방조제라고 써요. 방조제. 방조제는 지금 토지에 등기돼요? 건물에 등기돼요? 건물에 등기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등기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되는 것을 골라라. 그럼 뭘 골라야 돼? 방조제. 방조제는 어디에 등기된다? 토지야. 조심해야 돼요. 자, 방조제란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조제의 지목은 뭐야? 제방 써놓으세요. 조심해놔야 됩니다. 제방. 학교로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서는 요 세 개가 뭐예요? 기본기를 다져놔야 돼. 그래서 자, 토지는 뭘로서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방조제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 방조제의 지목은 뭐야? 제방. 오케이. 자, 그러면 건물과 관련돼서는 건물 옆에다가 1이라고 써요. 1. 요거는 이제 세 가지를 써야 돼. 1. 무슨 성? 정착성이라고 써요.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정착이 돼야 돼. 자, 두 번째는 애기 분단성을 갖춰야 돼. 자, 애기 분단성은 지붕과 주벽이에요.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주벽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주벽이 없더라도 A적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개방형 축사가 있어. 개방형 축사는 개방이 됐으니까 벽이 없죠. 개방형 축사는 주벽이 없더라도 딱 A가 하나 나와 있어요. 개방형 축사.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우사해야 돼. 우사가 뭐예요? 소죠. 그럼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누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방형 축사가 봐봐요. 그러면 이왕 개방형 축사가 뭐예요? 등기하려면 뭐예요? 돼지 키워요? 소 키워요?
속해요. 이왕 클 거면 뭐예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등기가 되니까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그걸 꺼내서 축산 농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 용도성이라는 거야. 용도성. 그러면 여기 이제 기초 배양이야. 기본기.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서 자꾸 기본기를 반복을 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써먹을 수 있도록 가설 건축물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정착성이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주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왜?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원칙적으로 등기가 돼요. 근데 과거에 강의할 때는 언제나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뭐야? 특별법이 제정돼서 예외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뭐가 있죠? 개방형 축사.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초 배양을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지금 요거 뭐예요? 이제 심표도 모르네. 심표도. 요거는 뭐예요? 도돌이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 돼. 그러면 집에 가서서 뭐예요? 아, 등기부의 객체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토지와 건물뿐이다. 그죠? 그러면 토지는 뭘로서? 필지로서. 건물은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몇 번이 도돌이표가 돼야 돼? 25번. 아까 뭐 잘 맞히대요. 근데 왜 25번을 좀 해야 되는데 왜 25번을 안 하냐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상에 따른 물리로서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누구 토지예요? 갑토지. 요거는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부로 가죠. 요거는 어디로 가요? 건물 등기부로 가죠. 각건에. 그죠? 그러면 각각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저당권을 형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토지, 갑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그러면 이제 기초공사를 해놨으니까. 그럼 봐봐요. 근데 갑이 어한테 돈을 안 갚아. 그러면 갑이 어리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남의 토지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사회적 대손실이 맞기 때문에.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면 특별히 이제 국가가 뭐예요? 읽어봐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요건 눈에 익혀요. 익혔어요. 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은 토지도 건물도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뭘까요?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 이미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게 읽어봐요.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의 요건은 따로 일 필요 없이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반복을 해야 돼. 이제 조건 속전속결로 첫 번째. 토지의 건물 존재.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 요거는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 무슨 경매? 저당권, 즉 이미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읽어봐요.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해요? 건물하고 토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볼까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거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여기 봐봐요. 요즘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물가 튀어나오죠. 아가가 튀어나오죠. 근데 요즘 뭐예요? 불합리하게 이혼을 했어요. 근데 요즘 애기를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재혼하는데 뭐예요?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러죠. 그럼 봐봐요. 세상이 더러워져 버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 외국 사람이 그러죠. 아버지 어머니 저 낳아주실 때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세요. 끝까지 갈 건지 끝까지 안 해줄 건지. 그걸 항변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외국인 중에. 외국인 중에.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에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해서 어머 이왕 안 데려갈 거면 뭐에 놓지를 말아야지. 그렇죠? 놓고 나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갑이 우리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놔서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이후에 갑이 건물을 하나 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토지 가격은 업이야, 다운이야? 다운이 되죠. 예, 혹이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라트는 물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싸잡아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해. 이게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요 사람은 그러면 토지에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토지하고 건물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내 마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적 자치의 원칙상. 근데 대부분 그러면 지금 어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건물에다 설정해놨어요. 토지, 그럼 토지에 대해서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 건물에 대해서는 받아갈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럼 법정 시한권과 일괄 경매 청구권의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토지와 건물이 매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에 따른 분리로서 또 도돌이표.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 토지는 뭘로서?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건물은 무슨 성? 정착성, 일기 분단성, 용도성. 이걸 기억해 둬야 되는.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뭐예요? 개방형 축사. 오케이. 자, 기본기 다 적고요. 자, 이번엔 기능이에요. 기능은 이렇게 써놓을래요. 등기부의 역할이라고 써요. 등기부의 역할. 등기부의 역할. 그러면 여기 이제 왔어요. 자,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크게 표제부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권리의 등기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의 등기 밑에다 네 걸 이렇게 써놔요. 자, 표제부 등기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표시 등기라고 써놔요. 부동산 표시의 등기. 자, 그러면 권리의 등기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각과하고 얼구, 니걸 이렇게 써놔요. 각과하고 얼구의 등기 이렇게 써놔요. 얼구의 등기.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표제부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또 까먹었다. 사실의 등기라니까. 표제부는 몇 개월에 강제해? 1개월. 그렇죠?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각과는 며칠? 60일. 각과 얼구는 어디에서?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을 등기를 강제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기능에 따른 분리로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 사이에다가 자, 요렇게 한번 적어보죠. 뭐 우리가 뭐예요? 요렇게 밑선이 있는데 그걸 쓸 데가 없는데 그럼 빨간 걸로 써요. 자, 요 밑선에다가 추정력이라고 쓰고 자, 부기 등기라고 한번 밑선에다 한번 빨간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접수번호. 자, 무효 등기 유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은 5개거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추정력은 추측이죠.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X 권리의 등기 그렇죠. 부기 등기는 표제부는 주등기가 없어. 부기 등기가 없어요. 언제나 주등기야. 부기 등기는 어디에만 이루어져? 권리의 등기에만 이루어져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표제부는 순위를 보전할 필요가 없어.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에서만. 접수번호는 권리야 사실이야? 또 까먹었다.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잖아. 표제부는 기록되지 않겠네. 갖고 얼굴만 나타내네. 무효 등기 유형은 표제부는 유용할 수가 없어.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만. 그러면 저희가 그 미선에다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테두리를 들어가서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집중차를 배워야 돼. 그래서 요거는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돼. 이런 실익들이 발생하니까 별표가 5개짜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럼 맨날 우리 형님 누님들은 요거만 봐봐요. 추정력 뭐예요? 이것만 해.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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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 뭐가 X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 표제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디에서만 인정돼? 권리의 등기. 그러면 표제부에는 언제나 부기 등기가 없어. 언제나 주 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28회 때 잠 봐봐요. 28회 때 잠정 부기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거기 뒤에서 뭘 골라라? 표제부 등기를 골라. 표제부 등기 여기 읽어봐요. 표동산 표시의 등기. 그러면 우리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주 등기로.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섯 군데에서 이제 배우게 돼. 이미 요거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아까 등기부에서 배웠잖아. 초재부 접수란에는 접수 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 요 다섯 개가 그렇게 지문에 많이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표제부는 추정력의 역할을 못해. 추정력은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에서만 가능하다. 자, 가등기는 각구에 기록하죠. 각구하고 얼구죠. 그러면 가등기는 각구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각구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럼 결론적으로 가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각구에도 기록되고 얼구에도 기록돼. 표제부는 사실이니까 순위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도돌이표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돼. 자, 기본서 가서 또 배우겠지만 그러면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무슨 등기가 있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자, 이번에는 여기로 왔어요. 뭐죠? 표제부의 내용,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그 밑에 3번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라는 거야.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첫 번째 무슨 등기가 나오죠? 기입 등기. 그러면 기입 등기는 거기 내용으로 쏙 들어가서 새로운 줄잖아요. 새로운. 자,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여 새로 이 줄잖아요. 새로 이. 자, 새로 이 등기부에 기입되는 등기를 뭐라 그래? 기입 등기. 그럼 기입 등기의 요건은 뭐예요? 새롭다, 새롭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기입 등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아까 배웠으니까 이제 봐봐요. 도돌이표가 된 사람들은 여기 읽어봐요. 버전은 새롭다, 소유권, 버전 등기. 자, 이거 뼈한테 팔아서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이전해주네. 그러면 이전 등기는 새롭다. 여기는 설정은 창설, 새롭다. 그러면 그 밑에 두 번째 줄 봐봐요. 버전 행강편, 설정 동그라미, 이전 행강편. 그러니까 버전 설정 이전은 새롭다. 그럼 벌써 이제 등기가 된 것은 거기에다 별표 3개를 해놓으라고. 버전 행강편, 이전 행강편, 설정 행강편.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연결될까요? 아까 우리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필 정보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읽어봐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럼 버전 설정 이전은 뭘 작성해준다? 등기필 정보. 그래서 그 옆에다 꼬리표 붙여서 별표 3개를 딱 해놓으라고.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기입등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우리가 잡았고요. 자, 기입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등기가 나오죠? 변경. 변경은 일단 가로 안에 읽어봐요. 등기부의 후발적 일부 줄쳐놓으세요. 그럼 내용으로 쏙 들어가서 이미 등기된 사항이 후발적 줄쳐놓고 일부 줄쳐놓고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이를 현재의 실체관계가 뭐예요? 그 밑에다 내용이라고 써요. 내용에 부합하여 맞추어 바로잡아 고치는 등기가 뭐예요? 변경 등기야. 변경 등기. 자, 그 밑에 무슨 등기가 있죠? 경정 등기. 경정 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변경과 경정 등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일부. 하나는 후발적, 원시적. 오늘 머릿속에 완전히 잡아놔야 된다는 거야. 자, 경정 등기는 그러면 끝에다가 하나 가로 열고 경정 등기는 항상 요거까지 추가돼야 돼.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이라고 딱 써놔요. 경정 등기는 동일성이 추가돼야 돼. 자, 그럼 거기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가 나올 거예요. 자, 말소 등기란 자, 가로 안에 등기부의 전부 소멸 찾았죠. 그 옆에다 가로 열고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말소 등기는 늘 출제가 돼요. 직접 간접으로.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라는 걸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러면 기존 등기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관계 전부 부적법한 경우에 기존의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범위는 반드시 전부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무슨 등기가 있죠? 멸실 등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이 전부 멸실할 때.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사실적 측면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범위는 전부겠죠. 자, 그러면 멸실 등기하고 말소 등기의 차이점은 하나는 권리적 측면이고 하나는
사실적 측면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표제분해. 표제분은 몇 개월? 1개월. 그럼 멸실 등기는 몇 개월에 등기를 강제? 1개월에. 그러면 멸실 등기는 표제부 등기로서 그럼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신청으로 이루어져?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나중에. 자, 그러면 뭐야?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쵸? 그러면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없으니까 승낙서가 이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인감증명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그렇게 빠져나갈 거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공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자, 멸실 등기하고 말소 등기도 차이점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등기법을 지금 강의를 들어가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말소 등기는 어떠한 측면? 권리적 측면.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 그러면 회복 등기 밑에 말소 회복 등기 찾았어요? 네, 말소 회복 등기 바로 앞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이거 하나 써봐요. 자,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걔 이분 뭐예요? 이 동생 요 여자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변연아.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자, 13년 전에 변연아가 있었는데 요 여자가 뭐에 처음 저한테 와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에다 이름을 한번 써보라 그랬더니 이름을 변연아. 그래서 이름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워봐라 그랬더니 지웠네. 자, 지웠어요. 또 지워봐라 그랬더니 지웠는데요. 그래, 말소한 걸 어떻게 말소하냐? 이름 다시 써봐.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뭐의 대상이다?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말소 회복이 되려면 말소할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 의미가 이제.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저 앞에 말소 대상도 없는데 말소 회복 등기해야 한다. 어때? X죠. 말소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8회 때 한번 가볼까요? 말소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에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도 인정된다. 어때? X. X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 해야죠?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래. 권리적 측면. 그래서 작년에 뭐 이해관계인가 따져서 나왔죠. 말소 회복 등기는 별표가 하나짜리야.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가 말소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일부도 말소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말소 회복 등기의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네. 따로따로 줄쳐놔요. 전부, 일부. 그 다음에 부적법 말소 줄쳐놔요. 그러면 저희가 키워드예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도 돼. 부적법 말소는 그 위에다 꼬리를 붙여서 언제나라고 써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죠.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그러면 자기가 윤서보내.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제 반복이 됐으면 이제 소화 불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자발적 말소.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야, 부적법이야? 적법.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발적 말소는 회복 등기가 불가능, 가능, 불가능.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소화를 또 시켜야죠. 말소 회복 등기에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어때? X. 말소된 원인은 적법과 부적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언제나. 그러니까 자꾸 요렇게 그러니까 초창기는 요걸로 자꾸 만들어야 돼. 했으면 다시 돌아가서 도돌이표, 다시 도돌이표, 다시 도돌이표, 다시 몇 번을 반복이 된다고? 25번. 뭐 입만 25번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25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떠한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이건 뭐예요? 등기소, 옛날 등기소. 요거는 자, 신식 등기소. 그죠? 요거는 옛날 등기소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 등기부 있어 없어? 있어요. 등기부를 회복해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등기가 불났어요. 회복 등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적게 걸려. 뭐 때문에? 읽어봐요. 요거 있잖아. 안전한 곳에 보관해놨자. 보조기억장치. 가져와서 즉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럼 멸실 회복 등기는 거진 출제될 가능성이 제로야.
재료. 왜? 지금은 무슨 등기소니까? 전산 등기소니까. 그러니까 멸실회복 등기의 개념 정도만 한번 잡아줘요. 그러면 멸실회복 등기는 앞으로 이제 거진 출제가 안 돼. 근데 거기 아직 출제 안 된 게 있어. 끝에 신청서 편철부가 뭐다? 폐지됐다라는 거. 그거는 알아주셔야 돼. 뭐 때문에 폐지가 됐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요거 때문에. 읽어봐요. 등기부 부본자료, 무슨 기억장치, 보조 기억장치. 아,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를 볼까요? 요거 뭐예요? 갖고를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머릿속에 봐봐. 소유권.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래서 값순위. 순위번호 1번. 1번 다음에 몇 번? 2번.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게 이게 주등기가 되는 거야. 자, 1-1로 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나왔죠? 1번, 1, 2, 3, 4로 나가는 방법, 형식. 이게 주등기. 그러면 다시 1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내용의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있죠? 주등기와 부기등기. 그러면 주등기는 요 앞에다 써요. 원칙이라고 써요. 제목 앞에다 원칙. 주등기 앞에다는 원칙. 거기 나와 있잖아요. 밑에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자, 주등기 원칙. 부기등기는 원칙일까요? A일까요? A죠. 그러면 A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법률 규정이라니까. 법률 규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는 법률 규정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걸 해석을 못해서 안 되겠다 해서 3년 전부터 요거 원칙에 A가 뭐라고? 법률 규정. 부기등기는 법령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등기는 여기에 봐봐요. 주등기는. 자, 주등기 1번 다음에 몇 번?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그래서 독립등기. 자, 1번 다음에 몇 번? 2번.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신등기. 그러면 주등기는 주된 등기야. 그러면 부기등기는 무슨 등기가 될까요? 종된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A 왜? 그래서 부기등기가 첫 번째 곱이야. 그래서 부기등기가 별표가 5개야. 부기등기는 늘 출제가 돼. 작년에도 출제됐고 재작년에도 독자적으로 별표를 5개 해놨다. 그럼 자기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려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 부기등기를 공략. 그러니까 여기 다 가정치를 했잖아. 기본서 가서 읽어볼 때는 어디를 읽어봐야 돼? 등기필 정보. 별표가 몇 개? 3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이게 가중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표 5개는 거진 100%야. 100%. 독자적 문제로. 별표 3개짜리는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80%야. 근데 별표 하나는 뭐예요? 독자적 문제다 보다는 뭐예요?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 그러니까 별표 그러면 5개, 별표 3개, 별표 하나는 공통점은 반드시 나온다. 이 소리잖아. 자, 그러면 이제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해요. 아,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는 정된 등기. 다시 그만 원칙이에요. 부기등기는 예외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화를 시켜야 돼. 이제 봐봐요. 자,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뭐가 이겨? 1번. 그러면 1-1하고 다시 1에 다시 1은 1-1. 그러면 1-1하고 2-1이 싸우면 1-1. 그럼 결론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꾸 연습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방법과 형식에 따른 물리로서 뭐가 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자, 이번에는 5번이네요. 5번. 효력. 효력 이렇게 하면 효력은 자, 물건적 효력이라고 써요. 물건적 효력. 그러면 그냥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 물건적 효력을 전국적으로나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전국 등기. 장차 예비하는 게 뭐예요? 예비 등기.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는 뭐예요?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요거는 본선에 갖다 대는 건 본선, 벌에서 본등기. 자, 요거는 무슨 등기? 예비 등기. 그러면 가등기를 뺀 나머지 통상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무슨 등기다? 전국 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도 결론적으로 전국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전국 등기. 가등기는 예비 등기. 모의고사에 남정 전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통상 가등기를 골라라. 이 말하고 같다는 거. 자, 가등기는 그러면 별표가 5개짜리네요. 별표가 5개짜리.
그러니까 영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별표 5개짜리라서 민법에서는 담보 가등기 걸리지. 그 다음에 뭐 물권법에서 가등기가 걸리지. 우리 공시법령에서 가등기는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그래서 무려 합친다면 10점에서 12.5가 나오는 거야. 가등기는 어차피 건너야 할 사안이야. 가등기는 대항을 해야 돼. 대항을. 가등기는 피하면 안 돼. 절대.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무기가 필요하잖아. 무기. 그 무기가 뭐냐? 이제 써봐요. 가등기. 가등기는 그러면 무슨 버전이다? 순위 버전이야. 순위 버전. 자, 가등기는 순위 버전이에요.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좀 꼬리표를 좀 붙여봐요. 가등기 된 집도 뭐예요? 처분이 가능해. 가등기는 실제법상 효력이 없거든. 가등기 좀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나중에 그렇게 빠져나갈 거야. 여기는 뭐예요?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장차 발생. 자, 여기에 빠지면 뭐예요? 번등기를 실행하려면 이게 빠지거든. 건물권적 효력은 이건 무슨 등기예요? 전국 등기가 되는 거지. 가등기를 읽어봐요. 무슨 발생? 장차 발생이야. 발생. 또 하나는 이제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는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이렇게 가지고 순위 버전이라고 써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만 버전할 수 있어. 가등기를 가지고.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등기소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신청이야. 신청. 그러면 가등기는 이제 자 무기를 다 만들어 놨어요. 가등기는 그러면 둘이 가면 무슨 신청이? 공동 신청.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되는. 가등기는 등기소로 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표제부는 가등기를 가지고 표제부를 순위를 버전할 이유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소유권 버전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순위를 버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 버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민총이 얼마나 내공이 쌓였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자, 시기부라 그런다. 읽어봐요. 장차 발생 가등기 대상. 자, 그러면 정기부는 뭐의 소멸이죠? 가등기 대상이 아니네. 자, 정지조건부 읽어봐요. 장차 발생 가등기 대상이네. 해제조건부는 장차 소멸이죠. 해제조건부는 소멸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법에서 이제 도돌이표를 못해서 시기부는 발생. 그러면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 정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고,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사인정연은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사인정연을 몰라서 그래. 사인정연을 해석해주면 본방 가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와요. 그 봐봐요. 무슨 정여? 사인정여.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다시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해줘. 그럼 사인정여는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무슨 조건부니까? 정지조건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유정은 죽으면 주는 거잖아요. 유언으로 정여해 주는 거잖아. 근데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꾸 순위 확보해 달라. 저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러워요. 그러면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유정은 사망 전에는 가등기가 안 돼. 유정은 언제? 죽어야 가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유정은 사망 전하고 사망 후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를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 봐봐요. 이제 국어 실력이 있는지 봐봐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읽어봐요. 가등기 기한 가처분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이게 뭔지.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등기 배울 준비가 모든 게 다 됐다는 거야, 이제. 가등기는 그러면 어디에만 이루어져? 표제부 이루어져야 아니에요?
안 되죠. 가등기는 어디에 이루어져? 권리의 등기. 그럼 가등기는 각구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각구 또는 얼구. 그러니까 권리의 등기는 항상 각구도 있고 얼구도 있다라는 걸 빨리 깨뜨려야 돼. 그러니까 등기법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고를 자꾸 찢어내야 되거든.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오케이. 그래서 가등기 배울 준비가 다 된 거야. 이제 배우는.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지금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담보 가등기. 같아 달라? 다르죠. 가등기는 단지 순위 버전 일반 가등기야. 요거는 읽어봐요. 담보 가등기야. 담보 읽어봐요. 담보 경매, 그렇죠. 처분이라는 거야. 담보 가등기는 그럼 무슨 청구권이 발생한다? 경매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는 일반 가등기가 아니라 바로 담보 가등기. 어디에서 배워요?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여기 그러면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렇게 의미를 잡아서 그러면 자기가 딱 잡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지우는 순간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해요. 집에 가서. 그리고 거기 항상 뭡니까? 올해 봐봐요. 공시가 어려워서요? 세법이 어려웠어요? 세법이 작년에 어렵게 나왔죠. 그러면 학원 카운터에서 자꾸 뭐예요? 좀 나눠놔요. 모의고사 보더라도 뭐예요? 나는 세법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나는 공시법 때문에 뭐예요? 공시세법이 시험 성적이 안 이래야 되는데 자 공시하고 세법이 함께 있으니까 세법 점수를 못 받아도 공시 때문에 빠른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 나눠놔야 돼. 카운터에서 나는 세법을 못 봤어요. 공시법을 못 봤어요. 이래야 되는데 세법을 못 보더라도 무슨 법? 공시법. 그래서 세법은 묻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과목을 좀 바꿔줘야 돼. 물론 세법 및 부동산 공시법령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카운터에서는 제가 강의를 못하는 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을 나누든지 공시법. 그럼 카운터에서 2차 과목에서 공시 및 세법 중에 어디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공시법령이 안 나왔어요. 그러지 말고 공시법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세법이 적게 나왔다. 이걸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학원에 이제 형님이 원장님이거든.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맨날 저거 그래요. 야, 인마, 너 때문에 안 나왔대잖아, 공시법. 아니야, 형. 세법 때문에 안 나왔어. 세법 때문에. 그러냐? 한번 그럼 나눠놔야 돼. 나눠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놔야 돼. 그래서 세법 선생님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 그래, 열받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공시하고 세법을 나눠줘야 돼. 그러면 공시법은 몇 개? 24문제, 세법은 16문제. 세법 포기하더라도 24문제 받으면 밥벌이 할 수 있어요. 몇 점? 60점. 뭐 결단이 좀 필요해. 결단이. 나는 세법 추구도 안 하겠다. 그럼 몰빵으로 4번을 찍어야겠다. 그러면 4번을 찍으면 4개라도 맞지. 그렇죠? 4개라도 맞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똑한 체 해가지고 대충 공부해가지고 창피하니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몰빵을 줘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세법이 어렵게 나왔거든. 근데 2문제 맞았대. 3번만 찍어도 4문제 맞았다, 인간아. 그쵸? 안 그래. 그렇잖아요. 뭐가 결단이 없어요, 결단이 없다라는 거야, 결단이. 그러니까, 말을 모르면 그냥 다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 1번으로, 그럼 창피하기는 해요. 뭐 실제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1번 딱 찍으니까 저 인간 몰빵이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일단 합격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합격증이 이게 안 나와요. 세법은 1번으로 몰빵해서 합격했다. 이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결정을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이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서로. 그러면 신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연습을 해놓으면 이제 이걸 살짝 이제 자꾸 반복이 되면 이제 소화시켜서 문제에다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하고 등기법은 기본기가 배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봐봐요. 맨날 민법하고 등기법은 여기에다 맡겨요. 재수에 맡겨. 재수가 좋으면 맞고 재수가 없으면 틀리고. 그러니까 재수에 맡기지 말고 뭐야? 실력에 좀 맡기라는 거야. 실력에. 그래야 재밌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6번 마지막 뭐예요? 개시. 그러면 개시 이제 줄 쳐놔봐요. 개시. 자, 개시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시다. 그러면 당사자가 개시한다. 뭐예요? 신청. 그러면 신청은 뭐예요? 주체는 당사자가 개시하는 거야. 당사자.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신청, 전자신청.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면 방문 신청. 저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러 왔는데 그러면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가 뭔데? 서면. 그래서 서면 신청주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관공서가 게시해 준다. 그러면 관공서 게시. 그러면 뭐예요? 촉탁. 등기관이 게시해 주면 그때는 직권 등기가 돼. 그래서 직권. 그러면 법원이 게시해 준다. 뭐예요? 명령 등기가 돼요.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라? 이의신청으로 잘라줘야 돼. 그러면 이의신청이 없으면 명령 등기가 아니야. 법원은 관공서거든. 무슨 등기? 촉탁 등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두 개는 이제 묶어요. 요 두 개를 묶어서 요거는 원칙이야. 신청하고 지금 등기 촉탁은 원칙이야. 요거는 뭐예요? 예외적 측면이야. 그러면 A는 아까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서?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잖아.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직권 등기하고 명령 등기란, 그러면 직권 등기하고 명령 등기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돼. 골칫덩어리야. 별표가 3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거는 다 포인트 이제 잡았어요. 이제 그러면 직권 등기 가서 이제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되고, 혹시 이제 형님들이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있어. 법원만 나오면 안절부절해요. 자, 그럼 봐봐요. 법원이 나왔어. 그러면 뭐가 붙어야? 이의신청. 그래야 명령이야. 그러면 이의신청이 빠졌다. 이 법원은 읽어봐요. 관공서야. 무슨 등기? 촉탁 등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이제 사용해 먹어보자. 포락지를 뭐라고 배웠어요? 하천부지야. 하천부지화된 걸 포락지죠. 어디에서 연락이 와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을 세자로 건치면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러니까 촉탁 등기의 종류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형님들이 여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심할 거. 읽어봐요. 여기 법원이야. 법원만 나오면 자꾸 이걸로 가고 싶어해. 명령 등기가 되려면 이의신청 빠졌다.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박스 밑에로 가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제 게시를 빼요. 이제 게시를 빼고 집에 가서 연습을 해요.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이의신청. 요 두 개는 원칙이에요. 원칙. 요 두 개는 예외. 그러면 A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 없다면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어한다. 맞네요. 그러면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우리가 써보죠. 맨 밑에 박스 밑에다 써요. 맨 마지막 박스 밑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죠.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 등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분 제한은 그래서 이제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이제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얘네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대표 선수들을 딱 하나 슬립해 놓고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가압류, 가처분은 별표가 3개짜리 늘 출제가 돼요. 그러면 처분 제한이라는 것은 함부로 처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특약의 X. 자, 처분 제한은 함부로 계약에 할 수 안 돼요. 처분 제한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면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은 그럼 법률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그러면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는요 압류고요, 하나는 처분이고요. 속 터져요. 그쵸?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그랬더니 가예요. 그렇죠. 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가. 그럼 집에 가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 요거는 금전, 요거는 금전 이해의 권리. 자, 그러면 가압류는 금전으로부터 출발해. 그러면 요거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꿔줘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안 찾아? 찾아. 그때는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금전 이해의 권리 부동산이죠. 그러면 가압류가 많이 출제될까요? 가처분이 많이 출제될까요? 가처분이 많이 출제. 왜냐면 우리 지금 동산이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그러니까 여쭤보기보다는 이쪽에 더 치중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가압류 차이점은 금전이고 이거는 뭐예요? 금전 이해관리.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좋아요. 또 맞췄어요. 법원으로 가요. 이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네. 그러니까 무슨 등기? 적탁 등기야. 이 신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으로 가. 법원. 그래서 적탁 등기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을 해달라고 등기소에 가서, 그럼 등기소에 신청하러 가서, 그럼 등기관이 뭐라고 그럴까요? 등기 안 해줍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입니다. 이렇게 법원 통해서 오세요. 그럼 법원이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저 등기소에다 알려줘. 촉탁 등기해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으로. 그거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작년에 놀래가지고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자,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 그럼 신청이네요.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을 저기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 노해, 노. 자, 법원을 통해서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신청해야 한다. 틀려요. 뭐예요? 촉탁해야 되는 거야. 촉탁.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법원은 다 주변에 살펴봐야 돼. 이의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이의 신청.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등기법 구경할 거 다 구경했어요. 이제 우리 책에서 이제 볼 거 다 구경했어. 다 구경했다라는 거야. 프린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책에 가서 이제 살만 약간 구체화시키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대상, 기능, 내용, 방법, 효력 이렇게. 그 다음에 게시 축축축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지웠어요. 자, 다음 주에 이제 등기법 배울 때 출발은 이걸 생각하면서 출발해야 돼. 등기부하고 등기 분류를. 그러면 항상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이거는 뭐야? 표제부. 갖고 얼고. 요거 등기 기록. 요거 전체를 등기부 거죠. 그러면 등기 기록은 등기 정보 자료 이야기하고,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이 있죠.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건물은 다시 이제 세분화시켜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각구 얼구. 한동 전체 표제부 전체 건물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전체 땅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계 건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읽어나가야 책이 살아서 움직이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영어는 권리. 여기에 대한 영수증 권리죠. 그게 뭐예요? 등기 필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거는 몇 개월? 1개월. 이거는 60일. 이거 명의신탁 3년.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OX 자료 가지고 들어오셨죠? 그럼 몇 개 이제 한 20개 지문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패턴 해봐요. 자, 시간은 30초씩. 자, 그러면 20초씩 줄게요. 한 지문이니까. 자, 다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 맞는지 틀린지 보자고. 자,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액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서 편성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몇 번 도돌이표를 만들어 놓으면 등기부 그러면 툭 치면 어디로 가 있으면 돼? 편성에 가 있으면 돼. 편성.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등기부 하면 어디로? 편성, 그렇죠? 그럼 1번은 5가 되네. 자, 2번. 자, 됐어요? 예, 마음에 결정했어요? OAX예요. 그렇죠. 이거는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반복하면 보조 기억 장치. 연습이 되면 이제 등기부 부본 자료 하면 보조 기억 장치만 있는다고. 몇 번 이제 반복이 되면. 그러면 2번은 오네요. 자, 3번. 됐어요? 3번은 등기 기록이란 한 필의 토지 좋아요. 한 개의 건물 좋아요. 등기 정보 좋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O다 X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속전속결로 되니까 등기 기록 그럼 툭 치면 등기 정보 자료 이렇게 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20초씩이니까.
자, 다 풀었죠. 자, 등기 비밀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OX. 그렇죠. 등기 비밀 정보의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수증은. 그래서 별표 3개 놓고. 그래서 요 4개 지문을 오늘 기초공사를 딱 해놔야 돼. 기본적으로. 그럼 5번을 이제 풀어봐요.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한번 뭔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들어올 게 있어야 돼. 자, 마음의 결정했어요? 예, 5번은 X다, 오다. X. 동산 질권이 있네. 생각해봐. 동산 질권이 아까 우리 부동산 등기잖아. 그러면 동산 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동산 질권 대신에 뭐가 들어갈까요? 권리 질권이 들어가야지. 권리 질권. 그러니까 동산 질권은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공부된 사람, 동산이다. 감을 잡고 그렇게 들어간다. 그럼 5번은 결론적으로 X, X. 그렇죠. 자, 6번 풀어봐요. 답변하지 마시고 자기가 정해놔요. 자, 옆에 사람도 풀어야 되니까. 됐어요?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집산하여 법률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순서에 따라야 되잖아. 당연하죠. 그럼 6번은 오다 X다. 그렇죠. 자, 7번 풀어보세요. 자, 7번은 등기부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오케이. 자, 8번 풀어보세요. 마음에 결정했어요? 그러면 주등기 순위는 부기등기 순위에 따른다. 잘라봐요. 그럼 바꿔놨네. 부기등기의 순위는 무슨 등기? 주등기 순위. 아유, 더러워 죽겠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8번은 그러면 X. 그죠? 자, 9번 풀어보세요. 자, 9번은 안 배웠죠? 그러면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줄잖아요. 접수된 것으로 본다. 따로 줄잖아요. 그러면 접수 시기는 언제냐? 저장된 때야.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번은 그러면 오다 X다. 10번은 풀어야 돼요. 10번 오늘 배웠으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네.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접수한 때.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10번은 5가 되네요. 자, 11번 풀어보세요. 11번 틀리면 괴로워요. 자,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등기부란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는 등기부가 아니라 등기 기록이죠. 그래서 나중에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11번은 어떻다? X. 자, 12번은 사이로 줄 서나 봐요. 사이로를 제가 가르쳐 줄게요. 저장 창고.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는지 판단을 해요. 사이로 저장 창고. 정착성이 있어 없어? 있어. 일기분단성 있어요. 건물의 용도에 맞죠. 그러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어때? X. 12번은 결론적으로 X. 사이로는 등기 능력이 있네요. 자, 13번 한번 풀어봐요. 자, 13번은 OAX. 오네요. 아까 효력 시기와 관련돼서 있고요. 자, 14번은 민법에서 분명히 배웠을 텐데 우리 등기법에서도 배웠고. 자, 중간 생략된 등기는 된 동그라미. 중간 생략된.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이미 등기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그럼 실체관계 부합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나요? 자, 15번이네. 관할 위반의 등기 줄쳐놔봐요. 관할 위반의 등기. 자, 그러면 관할 위반의 등기 찾았어요? 예. 관할 위반의 등기는 거기에다 써놔요. 우리 등기법에는 절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어. 관할 위반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서는 각하 사유를 정해놨는데 두 개가 있어.
자, 절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어요. 가나리반은 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2호. 이게 절대적 무효야. 생각해봐요. 저 오늘 마포로 나왔어. 마포에서 집에 나왔잖아. 근데 저녁에 수업 끝나고 일산 다른 동네로 들어가요. 그럼 죽죠. 그러면 가나리반은 언제? 이렇게 꼭 설명해줘야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나리반은 절대 무효야.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어때? 그때는 등기한이 말소를 시켜. 그럼 말소자는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럽죠. 그럼 등기한한테 뭐하러 가? 삿대질. 무슨 신청? 이신청이야. 그럼 우리 절대적 무효는 1호하고 2호 두 개가 있어. 가나리반.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얘네들은 실체관계와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15번은 X다 오다. X. 오케이. 자, 16번 풀어봐요. 자기 힘으로 풀어야 돼. 자기 힘으로. 자, 됐어요. 16번은 하자가 없네요. 부기등기 개념을 잡은 거네요. O의 X예요. 자, 17번 요거는 같이 풀어봅시다. 자, 무인 발급기 줄차 나와봐요. 이게 자판기라고 써요. 자판기. 이게 등본 자판기야. 그러면 등기 자판기는 뭐라는 거예요? 등기소장이 정하지 않아. 법원 행정처장이 정합니다. 누가 정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그러면 우리 군대에 갔다 되면 봐봐요. 중대장님이 뭐예요? 중대장님이 중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살림살이는 누가 할까요? 인사계님이 하거든. 그러면 법원에서도 살림살이는 누가 맡아서 하느냐?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은 중대장님하고 똑같은 거야. 법원을 대표하는 선수가 대법원장이고 거기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 뭘까요? 법원 행정처장이 되는 거야. 무인 발급기는 살림살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소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X. 자, 18번 이제 세 개 지문 나왔어요. 18번도 충분히 우리가 간파가 돼야 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배웠어. 풀어봐요. 자, 풀어보셨죠?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동그라미. 전부. 자, 전부. 그 전부는 그 밑에다 네 부분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골구, 전부를 합쳐서 몇 등기다? 1등기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한 동 전체 표제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되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소재 지번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걸 천명한 거야, 이 지문이. 그래서 그러면 18번은 아주 중요한 문장으로서 자주 출제돼요. 5가 되네. 자, 19번은 같이 풀어봅시다. 누구든지 줄 한번 쳐다봐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의 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등기부는 누구든지 발급 열람 청구할 수 있어. 그러나 다만 등기 기록에 부속서류 줄 찾아봐요. 부속서류는 함부로 열람시켜주지 않아. 이해관계자에게만 열람시켜준다라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지문도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 그러면 19번은 오더 X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죠. 부동산의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 줄 서나요. 등기사항의 증명서를 표시하여 발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야. 과거에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다면 소송 계류 중이라고. 그런데 옛날은 발급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등기부를 열람 신청하면 뭐예요? 소송 계류 중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서 준다고.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20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X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이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책은, 자, 그동안 이제 요번 달까지는 책을 서브로 보고, 요 프린터를 계속 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책 읽지 마지 말고, 한 달 동안은 요 프린터만 계속 기본기를 배양하라고. 사실 요것만 잘 이해되더라도, 우리가 뭐 책 읽어보는데,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등기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어. 프린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프린터는 마르고 닳도록 이제 해야 돼요. 이제 다음 달 3, 4월 달에는 이제 프린터 안 해죠. 이거는. 그러니까 1월 달하고 2월 달, 11월 달하고 12월 달만 한 겁니다. 3, 4월 달에 또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이 오면 또 제2인강 기초하고 있다. 이래도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기가 오늘 등기법 다음 주에 듣고 싶다. 그러면 인강 가서 다시 한번 들어서 자기가 정리해서 완전 자기 걸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오늘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이제 설날도 지났어요. 이제 운동화 끈을 발건이에요, 질건 꺾어매야 돼. 모르면
학건해야 돼. 학건해야 돼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